안녕하세요. 예, 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갈수록 썰렁해져요. 자, 하여튼 끝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끝까지 계신 분들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원서 접수는 원하는 학교에 다 배정됐나요? 학교가 모자라갖고 또 그러던데, 하여튼, 이제 원서 접수도 했으니까 그 마음가짐이 좀 바뀔 거예요.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관리처분 계획부터 해가지고, 그 정비법 싹 끝내고, 건축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약집은 14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48페이지.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래서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들 쭉 봤고요. 사업시행계획은 이제 공사계획이라고 그러죠. 시행자 공사부터 하는 거니까,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요. 그러면 공사계획 인가 다음에 이제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공사하기 전에 시행자는 분양 신청받아갖고, 분양계획, 이 관리처분계획. 자, 요거부터 먼저 작성해갖고 인가 받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이제 준공검사 받고 공사완료 고시. 그럼 이제 정비사업의 공사는 끝났으니까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주택을 분양을 해주게 되죠. 그 분양해주는 것을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한다. 요거를 다른 말로 분양 처분한다. 그래요. 몇 월 며칠자로 분양 처분합니다. 고시. 그럼 이제 여기서 정비사업은 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분양 처분의 효과도 이전 것이 다음날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분양 처분에 따라서 등기 다 해주고요.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은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죠.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 우리 3단계다라고 하고요. 항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니까 정비사업도 선계획, 후개발. 그래서 공사계획, 분양계획. 계획부터 먼저 작성하고 인가.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대로 공사가 다 끝나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분양을 해주게 되죠. 저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분양해준다. 자, 요거를 우리가 분양 방식,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관리처분 방식이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 요게 핵심이 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이니까 먼저 분양 신청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공고하죠. 자, 요거부터 교재 한번 볼까요? 14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입니다. 120일 내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지문에 공고도 한다. 자, 언제까지 어디 와서 분양 신청하세요? 분양 신청 기간, 장소. 자, 이런 것들 120일 내 통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때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요 통지란 날부터 적어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지장이 없으면 20일 또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들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20일, 30일, 60일, 20일.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분양 신청하는 기간 최소 며칠 이상이냐? 30일 이상. 최장은 60에 20도였고 80일 이내로 주고요. 그럼 분양받고자 하는 자들은 분양 신청하면 돼요. 분양 신청. 저는 20평대 주세요. 30평대 주세요. 분양 신청하면은 분양 신청한 것을 모아가지고 시행자 관리처분 계획으로 작성합니다. 자, 그런데 149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그 분양 신청.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추가 분양 신청. 그거 안 보죠. 재개발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 토지 건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그 원래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나 건물을 추가적으로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로에 보면 주택은 제외. 주택은 추가 분양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양받으려면 분양 신청할 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종전토지나 건물 가격, 이 종전가 10%의 금액을 시행자에게 납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종전가 10% 내고 추가 분양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럼 추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재개발.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은 해당 사업 없어요. 상가나 공장. 이 상가나 공장은 종전가 10% 내고 추가 분양 신청할 수가 있죠. 즉 추가 분양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으로 분양받으니까 주택은 무조건 1주택이에요. 1주택. 그래서 추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상가나 공장 놓고 하는 재개발에서만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거의 조합원, 또 일반 분양 대상자는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 근데 조합원일 때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면 내가 몇 동 몇 호 분양받게 되는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분양받든 일반 분양을 받든 한 번 분양받았다. 그 5년 내에는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거를 소위 재당첨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분양 신청 못하는데요.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이 됐을 때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또 예외가 3개가 있죠. 상속, 결혼, 이혼. 하나로 3번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그럼 분양 신청하면은 분양 신청한 대로 나중에 분양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 1번에 손실보상의 협의. 거기서 손실보상해 준다. 이 말이 현금 청산. 분양 안 받는 자들은 현금 청산해 주기 위해서 손실보상 협의해라. 그 얘기인데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는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여기서는 다음 날이 또 들어와요. 다음 날부터 90일 또는 90일 내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나 건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협의해서 협의한 대로 보상해 준다. 즉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데요. 누구하고? 박스의 기육번.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그 분양 신청 안 했다는 것은 분양 안 받겠다. 그 얘기죠. 또 니은번.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자. 그럼 철회한 것도 분양 안 받겠다. 똑같은 거고요. 또 디귿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좀 전에 봤듯이 5년 내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또 리을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이라서 분양 대상에서 빼버렸다. 그럼 그 4명. 분양 신청을 안 했든 철회했든 할 수가 없든 제외가 됐든 얘들은 나중에 분양 안 받죠. 분양 안 받는 자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데요. 그 현금 청산하기 위한 협의를 며칠 나르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얘는 협의해갖고 협의한 대로 보상, 현금 청산해 줘라. 그런데 또 보상금 몇 푼 더 받겠다고 협의가 안 돼요. 이때는 박스 밑에 보세요. 시행자는 이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90일이 끝난 날에 역시 또 다음 날부터 60일 또는 60일 내 그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그럼 수용 재결해서 수용한다. 자, 이거는 무슨 사업? 재개발일 때는 수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요거는 재건축일 때. 그래서 재건축은 매도 청구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 안 받는 자들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협의해서 협의한 대로 손실보상, 현금 청산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 협의가 안 되면 9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60일 내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용,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로 합니다. 매도 청구. 그래서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만 지금 숫자들이 아주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참 그래서 정비법이 참 머리 아픈 거죠. 자, 아무튼 분양 신청 안 한 자들은 뭐 예외적인 거고 분양 신청하면은 분양 신청한 거 받아갖고 시행자 그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부터 작성합니다. 수립.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시장원수 등에게 또 인가 신청하죠. 그 인가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시켜갖고 30일 이상 공람시켜갖고 의견 듣고요. 자, 인가 신청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도 시장, 군수 등에게 받습니다. 우리 정비법에서는 인가 받는다. 다 누구냐? 시장원수 등. 조업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인가 다 시장원수 등에게 받고요. 시장원수 등은 또 30일 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내주게 되죠. 그럼 저번 주에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했다. 며칠 내 인가? 사업시행계획은 60일 내 인가.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또 60일이 아니고 30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서는 숫자 나오면은 또 30일입니다. 30일 이상 공람시켜 의견 두고 30일 내 시장원수 등이 인가내주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 폐지하거나 중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 다 똑같이 인가받아요. 새로 할 때 인가니까 변경하든 중지하든 폐지하든 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경미한사항의 변경일 때는 인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정비법은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신고만 해라. 이 경미한 변경은